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의 멘토 KB와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 꿈꾸는 대로 시즌8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온택트 진로 콘서트, 그 문을 벌컥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하민우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꿈의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그 꿈을 함께 응원할 수 있는 꿈꾸는 대로에서 만나 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가운데요. 꿈꾸는 대로는 KB국민은행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진로 멘토링 콘서트입니다. 오늘도 꿈꾸는 대로에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을 어떻게 고민하고 또한 그 꿈을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양한 멘토님을 모시고 정말 여러 가지 강연을 진행해 왔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그 마지막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멘토님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상상은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게임과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오늘 이 강연이 더욱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리니지를 만든 회사로도 유명하죠. NC소프트의 이효진 멘토님을 모셔왔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C소프트 이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 함께하는 이 친구들과 멘토님 지금 만나보고 계신데요. 혹시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 KB 이 꿈꾸는 대로 멘토로 참여하게 돼서 살짝 긴장되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멘토님. 그럼 이 마지막 강연을 기다린 친구들과 학부형님들이 참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의 바로 직업으로서의 게임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C소프트 정책협력실 대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청소년분들께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직업으로서의 게임 그리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게임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과 그리고 게임에 대한 본질적 특성, 장르적 특성, 그리고 플랫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이 달성한 업적들, 게임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지, 또 이런 게임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NC소프트 채용 절차나 복지제도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의 본질적인 특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게임하면 생각나는 여러 단어들을 화면에 나열을 해봤는데요. 사실 게임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지 않다면 게임을 계속 지속할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게임은 즐거움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인 전제로 깔아두고 게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게임은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흔히 오락의 보편적인 한 형태로 시합이나 경쟁을 수반한다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해보셨을 그런 게임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이제 이용자들이랑 경쟁해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주어진 시간 내에 미션을 성공해야 하는 그런 게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즉 게임은 이용자들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인공적인 충돌에 참여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의 플랫폼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PC 온라인 플랫폼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돼서 모바일 플랫폼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다 같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는 그런 문화가 익숙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사실 요즘에는 청소년분들도 뭐 학교 끝나면 학원이나 과외나 뭐 다른 공부하느라 뭐 PC방 가거나 컴퓨터 게임을 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없고, 직장인들도 회사와 집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게임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때나 쉬는 시간에 잠깐씩 이렇게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는 모바일 플랫폼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과학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들도 점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PC게임은 PC에서만,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에서만 즐길 수 있었다면, 이제는 PC게임을 모바일에서도 즐길 수 있고 모바일 게임을 PC나 콘솔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데이터들이 연결이 되면서 플랫폼의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다른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들어보셨을 5G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이 적용된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5G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PC 기기나 모바일 게임에서 런처나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다운받지 않아도 바로 게임 구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전에는 게임이 무겁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좀 사양이 높은 그런 게임들을 구동을 하려면 높은 사양의 기기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좀 기기의 사양이 낮더라도 고퀄리티의 게임을 바로 구동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5G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적용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게임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도 다양해지고 게임 내용들이 점차 세분화되면서 장르들도 많이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RPG 게임을 보시면, 이제 RPG 게임은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역할 수행 게임입니다. 한 캐릭터를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게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 직업을 활 쏘는 직업을 선택을 했다고 하면 이 캐릭터를 성장시키면서 활 쏘는 그 공격을 하는데 필요한 원거리 공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른 임무나 수행을 통해서 성장시키고요. 그 외에 나와 다른 직업을 가진 뭐 칼을 쓰는 직업이나 치유를 하는 직업이나 이런 캐릭터들이랑 다 같이 협동을 하면서 다른 팀들과 전투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스타크래프트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은 시뮬레이션 중에서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시뮬레이션도 굉장히 많은 장르로 나눠지는데, 심시티 같은 건설 시뮬레이션부터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성장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만한 게임인데요. 그 오락실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스트리트 파이트 같은 액션 게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파 온라인이나 뭐 농구 게임, 야구 게임 같은 스포츠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게임 장르는 기존 경기 룰과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요. 다른 이용자들이랑 협동을 해서 또 다른 팀들과 경쟁을 하거나, 이제 최근에는 콘솔로 진행하는 스포츠 게임에서는 실제 그 운동을 하듯이 약간 모션도 같이 취하면서 게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 스포츠 하는 것과 같은 운동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FPS 장르가 있습니다. FPS 장르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즐겨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1인칭 시점으로 총 쏘는 류의 게임입니다. 배틀그라운드나 서든어택, 오버워치 같은 게임들이 해당되고요. 그 다음은 캐주얼 게임이 있는데요. 카트라이더나 카카오 레이싱 같은 애니팡 이런 게임류가 캐주얼 게임에 해당되고요. 이런 게임들은 주로 1, 2분 안에 승부가 결정되는 비교적 간단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이 달성한 업적들, 게임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에는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된 그래프인데요. 먼저 전 세계적인 수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게임 전문 시장 조사 업체인 뉴즈에 따르면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 1,593억 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193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플랫폼 비중으로 보면 모바일 게임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콘솔 게임, PC 게임 순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점유율을 보시면 미국, 중국, 일본, 그 다음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의 약 6.3%를 점유하고 있고요. 그 옆에 게임 시장 전체 규모나 성장률을 보시면 2018년 기준으로 게임 시장 전체 매출액은 약 1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년 국내 게임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게임 산업에 대한 얘기만 해서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의 매출과 수출 현황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매출 현황을 보시면 국내 게임 산업은 출판, 방송, 지식정보, 광고 다음으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그 음악과 영화 산업에 비해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그래프 파이가 별로 높지 않아서 다른 콘텐츠 산업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옆에 콘텐츠 산업 수출 현황을 보시면 게임 산업이 전체 콘텐츠 산업 수출 규모의 약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기준으로 게임 산업 수출 규모는 약 69.8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주요 게임사의 그 해외 진출 현황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회사들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게임 회사들이 이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취합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만 가져왔습니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게임 시장이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게임 회사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같은 경우를 소개를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에 있는 NC 웨스트 그리고 일본의 NC 재팬, NC 대만, NC 유럽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따로 설립을 해서 우리나라의 목적이 아니라 그 미국이나 유럽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게임들을 출시하고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온라인 게임 시절에는 이제 현지화 작업이 거의 필수적인 단계라서 해외에 있는 퍼블리셔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원빌드라고 하는 하나의 게임을 가지고 서비스하면서 글로벌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이용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표한 2020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약 70.5%가 게임을 이용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의 91.5%, 20대의 85.1%, 30대의 74% 정도가 게임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50대, 60대 이상의 이제 연령층에서도 게임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그 컴퓨터를 다루기 어려워하는 세대 분들에서도 스마트폰을 더 접근이 용이하고 간단하게 접속이 가능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연령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최했던 아이머 게이머라는 대국민 캠페인 사진입니다.
지금 모델로 나와 있는 분들은 제가 그 참여하신 분들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진솔 지휘자님, 제이블랙 댄서님, 닥터 프렌즈 의사분들,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의사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머 게이머 그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그 게임 OST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진솔님께서 지휘자로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닥터 프렌즈 유튜버 분들은 이제 뭐 수술하는 게임을 리뷰하면서 의학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약 70% 정도 되는 국민들이 게임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씌워진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게임을 나쁘게만 보시고 좀 안 좋은 선입견이 존재하는데요. 그 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창의성을 키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꿈을 이루는 열정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유튜버나 간단히 인터넷에 아이머 게이머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그 게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본인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린 지휘자님과 댄서님, 의사분들 이외에도 변호사분, 교수님, 그리고 뭐 쇼트트랙 선수나 가수분들,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스포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게임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송 콘텐츠와 결합을 하면서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시청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e스포츠 산업도 점차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진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2018년도까지 e스포츠 산업 규모를 가지고 왔는데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성장하는 그 자료를 보실 수 있고요. 2020년 전 세계 e스포츠 인구는 약 5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홀로 즐기는 게임에서 다 함께 보는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스포츠가 성장함에 따라서 2018년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열렸던 올림픽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고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종목으로 채택되는 논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8만 5천 명 정도의 인구가 게임 산업에서 종사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특징적인 거는 연령별 종사자 수를 보시면 아시는데요. 8만 5천 명 중에 6만 8천 명이 넘는 연령대가 20, 30대 층입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은 20, 30대 연령층이 많은 젊은 청년 산업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산업 내 다양한 직군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내에는 정말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그만큼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흔히들 말하는 코딩 그리고 프로그래밍 업무를 하고 있는 개발자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서버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를 하시고 계시고요. 그 외에도 그래픽, 물리, 사운드 기능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기획부서입니다. 사업기획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콘텐츠 구성과 내용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제 게임을 시작을 했을 때 레벨을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퀘스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몬스터에게는 어떤 스킬이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이런 전반적인 콘텐츠 내용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디자인 아트 부분에서는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캐릭터나 아이템, 그 다음에 이제 게임 배경에 들어가는 그런 원화 작업까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시나리오 작업입니다. 사실 간단한 미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크게 들어가는 부분은 적은데 이제 MMORPG 같은 좀 큰 게임에서는 시나리오가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인 게임 세계관이나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 운영팀의 경우에는 이제 이용자들 그 트래킹 분석을 해서 안정적으로 라이브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프로그램이나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불량 이용자들을 단속해서 선량한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운드 팀인데요. 사운드 팀에서는 게임 내에 들어가는 모든 소리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게임 몬스터가 내는 소리나 게임 스킬을 사용했을 때 내는 소리, 그리고 게임 캐릭터들의 목소리 등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팀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보다는 여기 날라오는 호시를 조금만 천천히 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신 영상은 저희 회사 게임의 그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 영상인데요. 게임 내에 활을 쏘는 궁사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때 활 쏘는 사운드를 제작한 영상입니다. 활 쏘는 그 영상에 보셨다시피 한 명이 활을 쏘는 소리, 그리고 여러 명이 활을 동시에 쏘는 소리, 그리고 화살이 땅에 박히는 소리, 나무에 박히는 소리, 철판 같은 그런 몬스터에 박히는 소리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녹음을 할 수 있는 이런 활 쏘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국공장에 가서 직접 활을 쏘면서 소리를 녹음하고 캐릭터 움직임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요. 이 외에도 사실 몬스터가 만들어내는 소리는 실제 몬스터가 존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런 재질의 몬스터는 어떤 소리를 낼 거다라고 상상력을 바탕으로 소리를 만들어서 입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3D 스캔과 모션 캡처 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D 스캔 작업은 이제 동그란 원 안에 사람이나 사물을 배치시켜서 동시에 사진을 촬영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동그란 원에 130대 정도 되는 DSLR 카메라를 설치를 시켜서 동시에 촬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3D 그 캐릭터화하는 작업인데요. 이때 거의 모든 각도에서 촬영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와 거의 흡사한 그런 생동감 있는 사진을 캐릭터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션 캡처 팀인데요. 모션 캡처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로 유출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배우분들이 쫄쫄이 입고 이렇게 동그란 그 모양의 이걸 몸에 다 부착을 시키고 하나하나 모션을 따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액션들을 진행을 하면서 모든 모션들을 하나하나씩 캡처를 해서 아까 3D 스캔 작업으로 만들었던 그 3D 캐릭터에 모션을 입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R&D 연구 부서인데요. AI 부서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AI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약 200명 정도 되는 직원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뉴스 날씨 기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NC소프트와 협력하여 뭐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AI를 바탕으로 게임 개발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안팀 같은 경우에는 IT 회사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에 대한 보안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요. 서버나 이런 보안 솔루션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거의 모든 회사에 있는 경영 지원 팀이 있고요. 인사, 총무, 홍보, 법무, 정책, 재무, 회계 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NC소프트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게임 업계를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제 청소년 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게임 회사의 복지 제도나 채용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브랜드 슬로건인데요. 윈도우 투 더 퓨처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모두가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터그리티, 패션, 네버엔딩 챌린지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퀄리티를 향한 진정성,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이용자들이 저희 게임을 조금 더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의 매출 현황과 영업이익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NC소프트의 매출은 1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790억 원 정도 됩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약 270% 성장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높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영업이익률이 10% 미만 정도 되는데요. 즉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약 28% 정도 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임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게임회사 복지제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회사 내에 1, 2층 공간을 할애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이 직원분들을 대신해서 이제 출퇴근할 때 그 자녀분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에 피트니스 센터가 있어서 출근하기 이전, 그리고 점심시간, 퇴근 이후 시간을 활용해서 전문 트레이너 분들과 함께 운동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병원이 있어서 이제 간단한 물리치료라던가 뭐 간단한 내과 진료 정도는 회사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복지카드가 제공이 되는데 1년에 약 250만 원 정도 되는 그 복지카드가 제공이 돼서 자기개발, 여행, 문화생활 등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데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파 시설이나 웨딩홀 대관, 그리고 동호회 활동 지원, 뭐 리조트 연계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경조사를 지원하는 등 좀 다양한 복지 제도를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으로서의 게임, 그리고 게임 산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강연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유익한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멘토님 이 강연을 듣고
나도 빨리 게임 분야에서 빨리 일하고 싶어. 나도 저런 데 들어가고 싶어. 라고 열정과 의욕 넘치는 학생들이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멘토님 제가 질문들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왔어요. 우선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붙는 것 같은데요, 멘토님. 이 게임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한 제작 시간이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사실 게임이 이제 장르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플랫폼도 다양해서 뭐 평균적인 이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사실 영화만 하더라도 뭐 블록버스터 영화가 있는가 하면 뭐 1인 제작 영화도 있고 독립 영화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네.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플랫폼에 따라서도 다르고 뭐 1인 제작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네. 뭐 블랙포스터 영화처럼 아주 다양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만드는 그런 대형 게임도 있어서 네. 사실 뭐 대형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이상 개발해서 만드는 게임들도 있고요. 뭐 1인 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짧으면 한 달 안에도 만드는 그런 게임들이 있어서 네네. 그거는 뭐 장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보통 대형 게임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 거는 꽤나 장기간이 걸리는 네, 작업이겠네요. 저희 게임의 뭐 PC 게임이나 네. 모바일 게임 같은 것들 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완성도가 높은 게임들 경우에는 네. 뭐 5년 이상, 뭐 7, 8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5년 이상이면은 영화보다도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네요. 그럼 멘토님 그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게임 산업에는 정말 다양한 직군들이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자기의 재능으로 이런 게임 산업에 이렇게 게임 산업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처럼 이런 게임 회사에 내가 취직을 하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나 뭐 유리한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본인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그 직무가 있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코딩이나 이제 프로그래밍 그런 공부를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아트나 뭐 사운드 이쪽 계열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또 그에 맞는 이제 공부나 여러 작업 그 작품 활동들을 하면서 네. 재능을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단순히 그냥 게임 회사가 좋아서 게임 회사에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직군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서 네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인문계나 자연계, 뭐 예체능계 상관없이 모든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 중에서 특별히 잘하고 좋아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깊이 파서 이제 게임과 연관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직군이 모여 있는 게임 회사라 그러니까 너무 업무 환경도 사실은 저는 그런 막 로망이 있거든요. 뭔가 게임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다 재미있을 것 같고 쉬는 시간에도 게임을 해도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근데 실제로 게임 회사의 업무 환경이 어때요? 정말 쉬는 시간에도 정말 게임들을 막 그렇게 하세요? 네, 저희는 네. 이제 게임을 업무 시간에 하더라도 뭐 네. 그렇게 크게 제약을 받거나 뭐 눈치를 주거나 이런 네. 환경이 아니고요. 네네. 사실 처음에 이제 게임 출시가 됐을 때는 이제 다 같이 게임을 이제 회사에서 다 같이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정말요? 네, 이제 뭐 같이 혈맹을 맺어서 이제 뭐 혈맹까지. 네, 같은 활동도 하고 네네. 누가 더 레벨업을 빨리 시키는지 약간 이런 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놀기도 합니다. 이게 노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새로 출시된 게임을 분석하고 이걸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이었겠네요. 아무래도 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려면 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게임에 대해서 잘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더라도 네. 이게 뭐 업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네네. 이제 그것도 하나의 업무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 크게 뭐 제약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멘토님,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게임 분야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 보너스를 게임 캐시로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멘토님 회사 같은 경우도 진짜 그러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이제
보너스 같은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 바로 지급이 되고요. 네. 이제 다만 직원들의 경우에는 그 게임 캐시를 신청을 하면 한 네. 달에 3만 원 정도 되는 그 캐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 한 달에 3만 원, 1년에 36만 원이네요. 멘토님, 멘토님도 한번 캐시 어떻게 받아보신 적이? 저는 아직은 없는데요. 멘토님도 게임의 세계에 빠지시면은 그 36만 원의 중요성을 아실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또한 게임 산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시면서요. 내가 이 분야에 오길 참 잘했다. 혹은 이 순간은 참 의미가 있었다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을까요? 사실 게임 하나가 출시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종사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게임 개발에 직접 참여를 한 건 아니지만 네. 출시하기 이전에 뭐 등급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업무를 네. 조금 이제 같이 참여를 해서 출시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이제 그때 처음 출시가 딱 됐을 때 그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그 게임 전시회를 여는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 여는 건 아니고 네네.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는데 그게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이전에는 이제 온라인, 바뀐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근데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네. 이게 너무 헷갈려요, 요즘 따라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고 올해는 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정말 뭐 몇만 명의 사람들이 줄 서서 전시회를 보러 오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냥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볼 일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셔서 줄 서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산업에서 제가 종사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내가 이렇게 공들여 만든 게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멘토님께서 만들거나 이제 심의를 했다는 게임을 이렇게 무심히 지하철에 탔는데 누가 앞에서 하고 있다. 네. 그런 소소한 기쁨, 그렇죠. 뭔가 뿌듯함. 제가 어디 뭐 네. 다른 데서 NC 소프트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뭐 저희 회사 창문은 내가 만들었다. 너가 앉은 네. 의자는 내가 만들었다. 네. 약간 이런 얘기를 맞아요.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맞아요. 그럴 때 좀 뿌듯하더라고요. NC소프트의 기둥 하나 정도는 내가 했다. 여기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깔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네요. 네, 멘토님.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게임 산업이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또 미래를 주도해갈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멘토님처럼 이렇게 게임 산업에 종사하고 싶은 아이들도 많을 것 같아요. 선배님으로서 미래 후배님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게임을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단순히 막 게임을 잘해야지 해서 게임 회사에 오고 싶다고 게임만 많이 하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만큼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공부도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런 트렌드나 뭐 유행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급변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서 네. 이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분석도 필요하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효진 멘토님과 함께 직업으로서의 게임 강연을 함께 해봤는데요. 멘토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친절하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서요. 네, 오늘을 계기로 게임을 즐기고 하는 걸 넘어 나도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게도 꿈꾸는 대로 시즌8 학부형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진로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도 여러분이 있으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다음 시즌에는 부디 꼭 여러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멘토 KB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